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나와 은둔형 외톨이 방송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와 은둔형 외톨이 대표이고요. 오늘 방송을 진행해 주신 유미영 상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12월 29일 목요일 드디어 첫 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다리다 뭐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긴장이 되고 설렘 속에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작이네요. 그럼요. 인도녀 외톨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우 은둔형 외톨이 방송은 당사자 또는 가족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어떤 분이시죠? 6년 은둔 경험자, 또 멋진 청년. 멋진 청년. 네, 멋진 청년이라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멋진 청년을 이 자리에 모시기엔 자리가 모자라죠. 빨리 나가세요. 저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저도 함께 있고 싶지만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발걸음이 정말 무겁네요. 멋진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갈 때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겠죠? 네, 나온 방송에 대해서 사연자를 모집을 할 때 첫 번째로 연락을 주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와 은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날 때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경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 뵈니까 좋네요. 우리 그죠? 예, 그죠? 사전에 줌으로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실물로 뵈니까 정말 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에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랜님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좀 제 사연을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한테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나오게 됐죠. 정말 대단하세요. 자, 은둔을 이제 한 6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봐야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됐었어요.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오늘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잠깐 사연을 또 듣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눌지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일단 그때 마음을 이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닫았죠, 타인한테. 그렇게 이제 타인하고 소통을 안 하고 고립되어서 살다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되게 힘든데 말할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저는 대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문제는 이제 그걸 털어놓을 것도 없었고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거는 자책한 거였어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한 2년 반 정도? 3년에서 2년 반 그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면접을 봤어요. 공백기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제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은둔을 네. 했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그렇죠. 은둔 얘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둘러대기는 했는데 벌써 면접관님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면접 같은 거 가면은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테고. 나는 근데 이런 질문이 너무 싫은데 너무 무섭다 하면서 다시 숨어들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5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그래도 취업은 해야지.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천산세무 1급까지 이렇게 따게 됐죠.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땄는데 여전히 취업 자체가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면접 가면은 당연히 이제 물어볼 거예요. 공백기는 더 늘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2년 반이었던 게 이제 5년 반으로 늘어나 있었죠. 그랬겠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연락이 온 곳이 있어도 무서워서 제가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9월에 안 되겠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하고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두더지 땅굴 네. 거기 이제 두더지 땅굴에서 이제 민호루님 만나서 네네네. 이제 거기 통해서 이제 모임터에도 나가고 자주 모임에도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도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연 너무 얘기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방송에 나간 게 어떤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면 얻고 싶은 거 우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어쨌든 생방송 중인데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고립 은둔 청년분들을 좀 도우면서 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그래요. 자, 은둔을 어쨌든 본인이, 그러니까 경근 씨가 6년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힘든 시간을 이기고 나왔어요. 네. 뭐 중간에 사연이야 이제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용기 내서 나왔고 나왔을 때마다 조금 힘들었어도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경근 씨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세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또 지금 이렇게 다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갔던, 그러니까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는 게 전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나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민호루상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K2가 어떻게 문 열고 어떻게 문을 닫았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은톨 대비 이런 은톨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은톨을 위한 기관이 정말 너무 없잖아요. 거의 뭐 전무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은톨에서 힘겹게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창조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이 여정에 놓인 사람한테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솔직히 말해서 돈 걱정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기본 생계비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도우려고 할 때 그 기관이 적어도 문은 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원봉사 입장에서 간다 그러면 나야 페이는 당연히 뭐 신경 안 쓰고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간 그 기관은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질문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경근 씨가 봉사하려고 하고 경근 씨가 참여자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들한테 그 기관, 어떤 센터 아니면 어떤 장소, 저희 나움도 지금 화성시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 공간에서도 사실은 유지비나 이런 걸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근 씨가 가려고 하는 그곳은 좀 괜찮은가요 혹시? 지금 제가 다니는 모임터도 이제 좀 많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운영을 원래 이제 서울시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월부터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알게는 됐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전무한 상태잖아요. 제가
올 여름, 그러니까 올 가을이죠. 가을에 광주 운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광주도 사실 그렇게 광주 한 곳만 그렇게 지원을 받는 곳이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무해요. 그러니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그쵸 K2는 뭐 그죠 일본에서 들어온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든 유승규 대표 안무선 회사의 유승규 대표 사실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이나 지지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는 있고 일단은 오늘의 어쨌든 우리가 나눌 얘기는 경근 씨가 어쨌든 은토를 지원하는 은토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 도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은토리였을 때 제일 가장 필요하던 건 뭔가요? 일단 무엇이었던가요? 제가 네. 가장 필요했던 거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저 자신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잖아, 그죠? 맞아요. 나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 사는 게 너무 바빠. 근데 정말 사는 게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딨어. 그죠? 맞아요. 그런데 왜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요? 사실은 자기들도 들을 용기가 없어. 왜냐면 본인들도 피폐해. 그렇기 때문에 너의 힘든 얘기까지 내가 들어줄 만한 내 마음에 요만큼이 없어. 사실 그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게 가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상담사처럼 그죠? 우리 오늘 방송하기 하고는 있지만 우리 그잖아요. 우리는 얘기 그래도 조금 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오신 얘기, 그 다음에 나오려고 했던 그 용기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도 그 이야기가 안전하게 예,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좀 너무 필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기왕이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냥 뭐 하소연 넋두리 얘기 들어주는 것보다는 상담적 어떤 상담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경근 씨의 가족분들이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뭐가 필요했었나요? 그 옛날에는. 네. 그 옛날에 이제 그거 외에 사실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문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경근 씨가 하려고 했던 그 은토를 지원하고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적어도 내가 들어주려면 그냥 동네 오빠가 들어준다라는 이 생각도 좋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담적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근 씨가 사회복지사가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사가 된다거나 사실은 이런 거 다 돈 비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기르고 학문적인 어떤 소양도 내가 취득해야 되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직업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가는 어떤 그 단체나 은토를 돕는 그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상담적인 것도 해소가 되고 어떤 취업에 어쨌든 생계는 해야 되잖아. 때거리 걱정은 안 해야 무슨
뭘 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난 그거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그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거는 좀 해결하고 가야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겠다. 경근 씨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일, 그 다음에 그 일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 물론 자원봉사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다른 취업은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적인 것들을 배운다던가,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뭐 많이 있겠죠. 직업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단지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어떤 시간 속에 내가 은토를 좀 돕고 지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근데 그건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경근 씨에 대한 어떤 후원이라든가, 난 이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그죠? 그런 게 지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 지원이, 그러니까 만약 저한테 지원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저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고양시에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오. 지금 그 조례를 만드는 것에 좀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좀 뭔가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여기가 지금 화성이죠?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화성시까지 오신 거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 대답해 줄 사람이 없나? 어쨌든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죠? 자, 경근 씨의 어떤 우리 경근 씨가 저를 통해서 뭐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가 사실 근원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고 또 은둔형 외톨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원 센터라든가들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 문제 해소한 거 맞죠? 저는 아주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또 혹시 또 다른 얘기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그 외 것들은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맞아. 해서 다음에는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전에 한번 어쨌든 만났잖아요. 네. 오늘이 처음 방송이라 우리가 사전에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 만나고 또 오늘 우리 일찍 만났잖아요. 네. 일찍 만나고 지금 이렇게 생방송이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은둔의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시간들, 우리가 은토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은 지금 경근 씨한테 어떻게, 어떤 의미 아니면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그 6년의 시간은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은둔형, 그러니까 고립 은둔 청년분들을 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생기게끔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했던 생각이 이 은둔에서 좀 탈출하게 된다면, 나가게 된다면 저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가진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은둔이 그렇게 나쁜 시간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쵸. 은둔의 시간 동안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또 뭐 물론 다 치유가 되진 않았겠지만 어린 시절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내가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 있었으니까 좀 다르게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내가 나가게 된다면 전 그 말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나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래를 보는 시선이거든요. 인지치료에서. 그래서 미래를 보는 시선이 보통은 대부분 이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경근 씨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이었다면 6년의 시간은 뭐 암흑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암흑기나 뭐 이런 게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엄마한테 조금 서운하고 솔직히 그죠? 그렇죠. 엄마한테 조금 서운하고 그리고 교수님도 조금 서운하다 그죠? 그렇죠. 그냥 못됐다 그지? 좀 잘해주지. 응. 생방송이라 너무 과하게 뭐라고 할 순 없고 그죠? 우리 약간 이렇게 삐 이런 거 안 나오나? 삐 나오면 내가 막 할 텐데. 일단은 뭐 자동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요. 어른이 사실 그냥 외부에서 보면은 이제 어른의 나이예요. 그죠? 그죠? 자 어른이 돼간다는 거 어떤 걸까요? 경근 씨한테는. 어른이 돼간다. 그러니까 뭔가 책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물론 이미 다 성장하신 것 같지만 미래의 경근 씨가 훨씬 더 많이 정말 멋진 어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멋진 어른이 지금 은톨로 괴로워하는 또 은톨로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어른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은둔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언젠가는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힘이 없으면 나오기 힘들거든요. 적어도 그 힘을 남길 수 있도록 자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자책하게 되면 그 에너지도 점점 깎여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자신을 사랑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다들 이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각자 하나의 사람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언젠가 이제 은둔이 끝날 날이 오기는 하니까 그때까지 좀 이제 에너지를 좀 쌓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기 써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라고. 때가 되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비축했으면 좋겠고, 방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역시 6년의 시간은 그냥 허투루 보낸 시간은 아닌가 봐요. 자, 존재의 용기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피코델라 미란돌라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회나 어디 집단이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심리학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경근 씨는 스스로 존재하는 용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정말 지금 은톨의 시간이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이렇게 좀 에너지를 많이 비축했다가 그 용기로 이렇게 딱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세상이 그죠? 세상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더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비축해놨다가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언제까지 하는 거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 하래요. 근데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우리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나중에 보잖아. 어떻게 했지? 후회하면? 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지금 심정은 어때요? 어쨌든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지금 심정은 솔직히 처음엔 좀 떨렸어요. 네. 떨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이 편해졌거든요 지금 마음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제 은톨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쵸. 저 자신한테도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힘을 이제 써야 될 때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쵸. 내 에너지가 예를 들어 총 에너지가 10이면 내가 그걸 나한테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내가 돈 버는 일에 이만큼 쓰고 공부하는 일에 이만큼 쓰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좀 쓰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에너지라고 말고 난 본인한테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잘하면 되잖아. 맞죠?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잘하면 되잖아. 눈 떠 만나고 눈 감을 때까지만 만나면 가족들, 그지? 그때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24시간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나 아니에요? 셀프? 그죠? 나잖아.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친절해야 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뭐 모든 사람한테 착할 필요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못 대신 저기 있잖아. 이 차마 말을 못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못 대신 양반도 많은데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내가 적어도 내 자신한테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은돌의 긴 시간들을 힘들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난 그런 분들이 본인한테 친절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따뜻한 밥 먹고 나한테 그잖아요. 가장 멋있는 방법이 내가 나를 좀 치장할 필요가 있잖아. 아유 이 정도면은 뭐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잘생겼잖아요. 나 아까 깜짝 놀랐어.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몇이라고요? 제가 33이요. 내 말이 33인데 이렇게 젊어 보여도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했어?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더 친절하게 더 잘 가꾸고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날짜가 오늘이 12월 29일이에요. 그렇죠. 벌써 29일이네요. 자 그럼 29, 30, 31일까지 있나?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응. 31일까지 있죠. 맞아. 그러면은 이틀 반 남았나 이제? 자 올해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요? 이틀 안에 꼭 이룰 수 있는 일. 이틀 안에 꼭 이룰 수 있는 일. 일단 연말이니까 내일 이제 모임터 나갈 거거든요. 오, 네.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래요. 자 어쨌든 얼마 남진 않았는데 그거 꼭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에 꼭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이게 연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그죠? 이게 중간에 만났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내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고양시에 이제 좀 조례가 이제 오. 1월달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통과가 됐으면 너무 바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모임터 관련해서 좀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리분들 청년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렇죠.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물론 뭐 행정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막 이렇게 빨리빨리 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미 된 것처럼 기쁘네요. 이미 된 줄로 믿사옵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사실 강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경근 씨가 원하는 그 일이 꼭 상반기 안에 다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아 멋있다. 우리 또 해요? 근데 진짜 멋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방송에서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뭐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아 방송에서요? 음. 아 굳이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냥 소리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네, 다들 네. 이제 혹시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음.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음. 얼마나 빨리 피하자. 그래서 오.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다 보니까 그쵸.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에너지 쏟게 되면 다른 거 못 하더라고요. 혹시 뭐 여친이랑 헤어지거나 뭐 이런 일 있었어요? 뭐 그렇긴 했는데 뭐 봐봐, 내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도사급이 아닐까 싶어. 그쵸, 그럴 수 있죠. 속은 상하지만, 그죠? 마음이 아프고 속은 상한 일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일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나에게 친절하고 최대한 타인에게 그냥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렇지만 친절을 베풀어도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할 때는 마음은 좀 아프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걸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죠.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사이가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조금 안타깝다. 그죠? 사람이 사람한테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할게요? 사실은 세종대왕이 했어요. 세종대왕은 네, 장애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으셨고 세상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맞다고 봐. 그죠? 세상에 이미 태어났다는 걸로도 이미 존엄한 사람들이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그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내가 자유의지로 나의 의사결정권을 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함부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은둔할 때 내가 경훈 씨를 만났다 그러면 안타까웠겠지만 나와서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그죠? 기특하고 대견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알아 세상이 그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경근 씨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기쁨인 거고 정말 만나서 영광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본인이 잘 계획해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상담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저는 네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을 해야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그게 뭐 꼭 애인한테만 할 일인가? 그죠? 겁나게 달달한 노래가 막 생각나네. 그래요. 대표님 뭐 이제 오실 때 돼요? 어차피 유튜버에는 제가 나갈 수가 없고요. 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럼 저야 좋죠. 사심은 나중에 채우시고요. 아니 이제 멋진 남자랑 계속 같이 앉아 있잖아. 근데 유튜브 실시간으로 댓글 달린 것 중에요. 네. 하나 읽어드리면 여름방학님이라는 분이 네. 좋은 사업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지집살이라는 님이 멋진 네네.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초코 중독분이 화이팅! 그러면서 나한테만 착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네요. 그리고 비카리아님이 인상이 좋아요. 봐봐 잘생겼다니까. 네. 내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진짜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상 좋아요. 말 안 하면 전혀 그런 생각 안 듦. 그러면은
아니야. 그 사심을 이렇게 채우시면 나는 아니, 곤란하고요. 일단 예. 네, 그리고 또 한 분 윤초코님이 화이팅. 잘생겼어요. 말씀도 잘하시네요. 저희가 맞선 방송은 아닌데 그죠? 내가 그쵸. 이만한 딸이 있어. 귀를 닫으세요. 네, 그리고 초코 중독님이 정말 인상 좋으세요라고 이렇게 사심을 가득 넣어서 네 댓글을 그러니까 이게 남겨주셨고요. 나만의 사심이 아니에요, 대표님. 알겠어요. 네, 방송하시죠. 네. 네, 두 분께서 사연 소개랑 상담을 짧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해주셨는데요.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눈톤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이거다라고 정리가 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뭐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억지로 끌어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이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찾아가게 될 수도 있지. 그죠. 하더라도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가서 몇 번씩 아무래도 이제 좀 수고스럽긴 하겠지만은 몇 번씩 찾아가면서 신뢰감을 주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맞아요. 온두녀 외톨이 전문 상담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이제 상담 의뢰가 오면은 이제 가요. 이제 그 밖으로, 그러니까 자택으로 방문하는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2인 1조로 가게 되는데 가서 사실은 그냥 헛땅치고 오는 날이 사실 많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억지로 끌어내는 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아까 이제 경근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내가 사실 일어나서 이렇게 딱 용기 내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까 얘기하시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은톨들은 반드시 가족 상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족이 어떻게 그것을 혼자 이렇게 가족끼리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원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은톨의 자녀들이라든가 은톨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용기 내서 나왔을 때는 또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게 상담적 효과가 나타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대인관계 소통을 어떻게 의사소통 관계를 어떻게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건지 그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과도 연결돼 가지고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네, 그 은톨 당사자님의 시선과 그리고 전문 상담사님 시선에서 바라본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생각을 나온 대표로서 짧게 하자면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언제든 내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취업도 좋고 자전 모임도 좋고 다 좋은데 역시나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내가 저런 곳을 들어가도 되나? 내가 정말 은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라고 해서 자꾸 망설이시면서 이렇게 좀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저도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할 수 있겠죠. 일단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그분들이 모일 만한 이제 어떤 그러니까 모일 만한 시간을 정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이제 제공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치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치유 집단이나 무슨 자조 모임 그런 거 얘기처럼 들려요. 그죠? 일단은 고양실에서 조례를 만들고 계시다니까 일단 너무 다행이고 화성 씨도 빠른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그러면 우리 이거 2번 찍어야 되나?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나? 주기적으로 나와주시면 어떠신가요? 이제는 고정 패널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일단 얼굴이 잘생겼대잖아. 아 인상도 좋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나 아무래도 상담사가 아닌 것 같아.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게 약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역시 장소에 대한 중요성,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면 사실 아무리 의지를 가진 그들이라도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은토리 혼자서만 변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의 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열심히 피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고양시처럼 화성시에서도 조례라던가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릴 생각이에요. 대표님도 화이팅! 빨리 해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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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웠어요. 또 갑자기 확 와가지고 제가 뼈를 갈겠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40분 정도 저희가 흘렀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많은 걸 묻고 싶기도 하고 사실 궁금한 것도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사연자분들도 오셔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편견이잖아요. 그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편견에 대해서는 또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은둔형 외톨이 분들도 되게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물론 이제 숨어서 그냥 계속 계시고 있고 싶으신 분도 있겠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딱 이미지를 고정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한다, 뭐 의물하지 않다, 그렇다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견을 안 가지셨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으로 정말 그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외부랑 전혀 접점을 하지 않고 혼자 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예고 방송에도 나갔다시피 정신적인 소양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외출을 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은둔형 외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사연도 다양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바케인 거잖아요. 그들의 사연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전혀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은둔형 외톨이면 정신병으로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밖에 나왔는데 어떻게 은둔형 외톨이야라는 그런 모든 편견이 저희의 이 작은 방송이지만, 이 작은 방송을 시작으로 그런 편견들이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희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뭐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은토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예요. 단계마다 또 다르고. 자, 그래서 나오면서는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한 상담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상담사 과정을 저는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일반적으로 일반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상담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경험이시기는 하겠지만, 또 은톨에서 나와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경근씨 같은 분도 아까 그런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은톨을 어떤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케어하는 일은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람을 있는 대로 본다는 거, 편견 없이 본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사실은 아니라고 편견 없이 보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미 시선에서 잣대가 있고, 그죠? 말에 계급이 있고, 그래요. 우리의 쓰는 언어, 우리의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 언어, 몸짓, 뭐 기타 언어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일 수도 있다는 걸 좀 다시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들이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보호할 대상이기는 해도.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평가해서 내 잣대로 보는 것만 안 하셔도 그들이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방송 진행하시는 거 보면서 갑자기 딱 든 의문인데, 만약 경근 씨가 이렇게 은둔을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네. 저희 나온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문 상담사, 내가 도움받을 곳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그랬으면 최소한 한 번 나왔을 것 같아요. 한 번 나와서 그래, 내 얘기라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러 직접 나올 수도 있었다. 물론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려고 했던 때가 있으니까 그때 정도는 아마 한번 나와서 상담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절대 은둔형 외톨이들은 자기 발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편견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 경경 씨 이야기나 다른 은톨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자신의 힘으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타인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도움은 언제까지나 도움이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땅 위에 발을 딱 딛고 서 있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병근 씨도 그렇다면 그런 의지가 이런 나옴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곳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세상에 발현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유, 그러네요. 네. 어쨌든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도 있고 사실은 또 밝아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방송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연,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이런 편견이 깨질 수 있으면 그리고 경근 씨를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안 나오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나가려고 했었구나. 도움을 받고 싶었구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었다면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을 수도 있겠구나. 좀 느리기는 하지만 천천히긴 하지만 그들도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편견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새로운 정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사실 저도 편견 중에 하나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의 문을 두드렸을 때도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문구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전문상담사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적인 거랑은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부분도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솔은 정신과적 소인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굉장히 짧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 노출시키지는 않았었는데 자 어떤 그 가족의 어떤 문제 요소 때문에 정신과적으로 가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네. 자 트라우마적 어떤 사건이 가족 안에서 발생을 했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대할 때 너무 어린 시절이었고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신과적 소인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발현 당시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나 진단을 받아서 그 정신과 약을 드신다고 해서 백발백중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라고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담을 통해서 문제 소인이 어린 시절 가족에서 있었다라고 규정이 된다면 정신과의 소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가족에서 모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가 신이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대적인 가족 체계에서 내가 어떤 어린 시절을 경험했느냐는 이 사람이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가 청년 시절에 은토를 지나가고 있어. 은토를 하고 있어.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저희가 상담이 가족 상담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물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희 내담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애가 이상해요. 그러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거는 아니지. 애가 처음부터 이상했을 리가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그런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은토를 하고 있다고 얘가 다 이상한 애야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고 특히나 얘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건 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방송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말 큰 강력한 어떻게 보면 편견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그럼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건 그러한 편견 없이 오로지 그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에 입장이 돼서 저희가 그 앞에 서서 마중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벌써 50분이 지나갔고요.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되게 이게 설레이는 건지 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카페인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지 심장이 벌렁벌렁 했었는데요.
너무 어요. 제가 저기에 있어서 보면서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조회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막 심장이 막 덜컹덜컹하고 했었는데 조회수는 경근 씨 같아. 그쵸. 첫 방송으로서 적합하신 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 그 문구를 제가 써봤어요. 이 꼭꼭 숨어라는 요번에 저희가 안무서운 회사에서 했던 공연의 큰 주제이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숨고 싶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이게 콱 와닿았거든요. 사실은 숨고 싶지 않았지만 숨게 돼버리고 도대체 술래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혼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내 등을 쳐줄 사람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까요? 근데 내가 숨은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술래도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 분들께 외치고 싶은 말을 제가 적어봤어요. 네, 꼭꼭 숨느라 애쓰고 있는 은톨 분들에게 이제 나온 술래분들 네, 오늘 방송 첫 방송인데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이 방송을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숨지 마시고 나옴의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세상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